고립무원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고립무원이 된 건지 저희가 이 인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검사장급 인사부터 볼 텐데요. 사실 가장 큰 관심이었잖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지검장, 이번에 승진하냐 마냐 주목을 받았는데 유임이 됐더라고요. 유임이 됐는데 네. 일각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제대로 이성훈 지검장이 애초에 원했던 대로 마무리가 안 됐으니 네. 그거에 대한 문책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역대로 서울중앙지검장한테요. 자, 중앙지검장 계속 할래요? 고검장 승진할래요? 하면요. 10명 중에 9명은 중앙지검장 계속 한다고 합니다. 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그럼요. 왜냐하면 서울 고검장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예.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들 다 중앙지검에 몰리고 네. 지금 대검에서 직접 수사권이 거의 없어진 이 마당에 네. 중앙지검의 힘은 그 어릴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구조가. 예. 그래서 중앙지검장 계속 유임하는 게 고검장 승진 못했다고 해가지고 문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이성훈 지검장이 계속 관할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 인사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번에 대검 차장으로 가더라고요. 대검 차장이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바로 밑에 핵심 가장 가까운 참모인 셈인 거잖아요. 네. 원래는 총장과 차장. 예. 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치부장과 차장. 예. 가까워되지 않습니까? 소통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조남관 차장이 그럼 가까운 사이냐? 아닌가요? 여기서 개인적인으로 가깝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전체적 역학 구도를 보셔야지. 지금 보시면 조남관 신임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해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했는데 그 조남관 검사장이 특감반장 하기 전에 바로 전 특감반장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전주고등학교 1년 후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감찰실장 근무하고 여러 요직을 거친 끝에 인사를 관할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갔다가 이번에 바로 대검차장으로 승진한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 조남관 대검차장은 굳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윤석열 총장 바로 턱 밑인 대검 차장에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기 검찰총장에 그래도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찰국장이 대검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이 2인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구도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차장 두 사람의 경쟁 체제로 급격하게 좁혀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검사장급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얘긴데요.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찰 인사, 예산 이런 것들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예. 그 자리에 이제 검찰국장 자리하고 이렇게 바꾼 건데요. 지금 형국을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력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바로 추미애 장관을 보좌했던 감찰국장이 바로 차장검사로 보직에 온 상태에서 완전 포위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조금 윤석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사퇴 압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예. 사실은 고립무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런 인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중앙지검장이 지금 일단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다 마무리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이거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승진해서 갔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수사를 이번에 미진하게 했다 해서 자천될지도 모른다는 썰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승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현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라는 뜻으로 비춰서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자기 감찰 정도로 해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좀 지지부진하고 예. 사실상 예를 들면 신라젠 문제라든지 지금 라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지부진하고 또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동부지검장으로
간분입니다. 예, 예. 이 동부지검은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약간 각을 세웠던 분이 예. 동부지검장으로 갔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 검찰국장 인사에 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원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좀 각을 세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뭐 불기소 의견에서 각을 세웠었고, 당시에 뭐 일부 언론 보도 있었지만, 상가에 만나서, 네.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윤석열 총장이랑 가까운 모 검사 하나가 당신도 검사냐?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났다는 보도도 일부 언론에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심재철 지금 검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 그 대검 부장들 중에서 가장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검찰 인사와 조직을 관할하는 핵심 요직 중의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를 시켰다는 건 아무래도 검찰의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이 강력하게 장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걸로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의 그 멤버들을 좀 보셔야 되네. 부장 멤버들을 좀 보시면, 신성식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같습니다. 이정현 중앙 1차장이 대검 공공형사부장으로 봤어요. 예전으로 말하면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항부장,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과 거들어서 4대 요직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그 공공형사부장과 반부패 강력부장인데, 여기 이제 중앙지검 1차장, 3차장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중앙지검 1, 2, 3, 4차장은요, 검사장 최일선 수사 승진 대상이 맞긴 합니다. 예, 예. 근데 다만, 수사가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잘했어. 라고 이제 그 상을 주는 측면에서 승진한 이사는 있는데, 앞서 보시면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 중앙지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사 결과가 깔끔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책을 해도 문책을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검사장 승진하면서 요직 중에 요직으로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중앙지검 수사 라인들을 보면 정진웅 부장의 압수수색 가지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KBS의 오보 논란이라든지, 온갖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 둘을 검사장 승진시켜서 윤석열 총장 턱 미친 대검 부장에 배치했다. 이건 이 검찰을 아까도 말씀드려서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라인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부장들까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다소 껄끄러운 인물들이 다 포진을 하게 됐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사람들이 지금 윤 총장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저는 대검 부장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 중에서 없고, 그나마 좀 그래도 완전 윤석열 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다 일선지검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더군다나 문찬석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에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지난번 1월에 있었던 그 검사장 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지휘 방식에 대해서 대놓고 반기를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법무연수원을 발령냈습니다. 좌천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검사장급 인사 중에서 제가 한 사람 빼놨는데, 이종근 남부 1차장 같은 경우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또 왔어요. 네. 그 사람 같은 게 이종근 남부 1차장 같은 경우에 또 조국 장관 밑에서 법무부 개혁위원회 그 개혁단 출신이거든요. 네. 예. 법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누가 봐도 반윤석열, 친추미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검 부장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굉장히 조금 불안해진 거죠. 예. 네, 이번 인사로 고립무원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특히 여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자리에 마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었다면 이전에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건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문제이지 이제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검찰의 명예가 사실은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민망할 것 같아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인사청문 당시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말이 정반대로 달랐잖아요. 당 전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진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실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임기 보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좀 이제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이 좀 전체적으로 좀 여당에 압박하는 모양새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몰아넣고 할 경우에. 검찰의 중립성 이런 대의의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한 곳으로 몰아서 그 사태를 압박을 한다는 거는 검찰청 중립법의 여기도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저렇게 몰아가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어찌 보면은 좀 키워주는 측면이 더 강한 오히려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이 좋지 않고 어쨌든 이거 검찰의 중립성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일 먼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싶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당이 좀 지금 당의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것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예.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어떤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들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재정 의원은 지금 당 대변인 맡고 있거든요. 대변인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개인 의원으로 하신 말씀. 이것도 좀 분간이 안 예. 됩니다. 이재정 의원이 지금은 이제 대변인이 아니고 전직 대변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래요? 하는데요. 예, 예. 네, 김태우 변호사님. 근데 이제 말이 바뀐 거잖아요. 이재정 네. 의원이나 민정 여러 의원들이. 정치람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면 입장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소위 윤석열 사단에 오른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예전 임명될 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뭐냐? 수사 대상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예, 일각에서는 뭐 수사 방식이 너무 거칠다, 뭐 언론 플레이 관련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들의 수사 방식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똑같습니다. 수사 방식은 똑같아요. 차이는 예전에 임명될 때 박수 받고 극찬을 민주당이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라는 전 정권 수사가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고 지금 비판받을 때 수사 대상은 전 정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 이 수사 대상이 바뀐 거 말고 윤석열 총장이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네. 달라진 상황은 수사 대상뿐이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총장님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민망하지 않으세요? 라는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변호사님. 예. 저희가 어제 네. 방송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의만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네. 이 글을 공유하면서 황운하 의원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황운하 의원이 검찰청을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입법사항이니까 네. 이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 주장은 할 수는 있죠. 네네. 이건 입법사항이니까 다만 저 검찰청을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거듭하게 하는 문제는 단순히 여당 의원 한 사람이 정치적인 주장으로 완결됐을 게 아니라 입법사항이고 물론 뭐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 뭐 원해서 법을 만들어서 밀면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네네. 국회에서 굉장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이번 검찰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